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812명, 하루 평균 116명 꼴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더 노력하면 확산세를 낮출 수 있는 커다란 비율이죠.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인데 대중교통 감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합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시작되자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민생 안정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에 반대했던 의정부 시의회가 일부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면허 시험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윤동 부지와 교환할 부지로 상암동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을 검토하자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백신 확보 계획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국제 간 백신 협약인 코백스에 참여해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2천만 명분에 대해선 개별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협상의 진행 상황을 밝힌 건데요. 다음 달 초면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확보가 가능한 백신의 종류나 물량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0시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역 유행의 급속 전파와 전국적 유행을 의미하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감염 발생 양상이 지인이나 가족 간의 모임, 또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연말 연시 행사는 취소하시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도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부터 5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가 어제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1,353명입니다. 어제보다 349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510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33명 더 늘어난 7,758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87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현황은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과 관련된 것이 81명이고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교회 관련이 76명, 서초구 사우나 관련이 56명,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이 34명입니다. 한편 노원구청에선 현재 청사 전체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직원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한 이후에 자가 격리될 예정입니다. 구청안 관계자는 나머지 타 부서 직원들은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청사 옆 보건소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1.5단계에 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더해 심야 대중교통 축소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아예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그리고 식당도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해 2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2단계에서 전체의 20%만 이용 가능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콜센터 역시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 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주문 대기 시 2단계 조치에 더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고 2단계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만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운영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22시 이후 운행 횟수가 20% 감소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막차 시간도 1시간 빨라집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한증막 운영 금지 지침이 내려졌고 방문 판매업도 2단계 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 방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도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각 방마다 인원 제한이, PC방은 비말 차단 가능한 높이의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학원 역시 음식 섭취 제한은 물론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이용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는 수능을 앞두고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오랜 기간 찬반이 오갔죠. 한동안 잦아들었나 싶더니 공사가 시작되자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엄조규 기자입니다. 광화문광장 서측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시켜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인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대신 동쪽 도로는 양방향 통행도로로 확장되는데 지난 16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넓어진 광장을 시민의 일상이 있는 공원과 같은 광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과 함께 재구조와 반대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보행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도심 기본계획 속에서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시민단체하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조화를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성형수술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만 보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중단 않고 계속 하시겠다. 계속 해야죠. 당연히 하고요. 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0회가 넘는 시민소통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입장. 반대 측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시장 유고 상황에서 시민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800억 원 가까운 사업 예산을 코로나19 민생 안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형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이 같은 반대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야 3당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만큼 사업 반대 명분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은 노원고 수건 사업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장소인 의정부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는데요. 최근 의정부 시의원들이 입장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는 시의원 7명의 서명을 받아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 중단 시민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IC와 역세권을 가진 유일한 자리인 거죠. 의정부시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가장.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 청원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찬성 1표, 반대 5표가 나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그동안 시험장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표명할 때는 반대 표명이 있으셨던 분들도 그 찬성을 하셔서 사실은 의견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5대1로 그렇게 좀 의견이 달라지는 거에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시험장 이전이 합의된다면 남은 과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뿐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장암동 이전 예정지는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노원구와 서울시 의정부시는 발빠르게 움직일 전망입니다. 개발 제한구 해제 관련 지침이 개정돼갖고 작년에 개정이 되는데 1년 경과 조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래 올 말까지는 입안까지 하면 되고 내년도부터는 그게 안 돼요. 현재 의정부시는 오는 12월에 주민 공람을 마치고 입안을 마무리해야 할 계획입니다. 시험장 이전의 가장 큰 숙제였던 의정부시 의회의 반대가 다소 누그러진 만큼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이전 계획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순길입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한 LH와의 맞교환 부지로 상암동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마포구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 계획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LH가 추진하는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와 송현동 부지 맞교환 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마포구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맞교환 검토를 중지하라며 타 지역의 공원 조성을 위해 마포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또 임대주택 건설 등 협의 없이 진행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마포구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암동 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서부면허 시험장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마포구는 이미 한 차례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관련 기관들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 구청장은 지역 현실과 수요에 맞는 서부면허 시험장의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구는 지난해 1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구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내년 초에도 큰 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증원을 추진합니다. 중구의회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은 내년 초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을 증원합니다. 국이 1개 더 신설되면서 국장 1명과 과장 4명이 더 생기고 이에 따른 팀장급 인사도 추진합니다. 정원은 현재 1,242명에서 33명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1월 대규모 조직 개편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은 중구의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민 행정 당사자인 국민과 대의가인 의회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사전 협의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공무원 노조와도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선 지난 1년 동안 내외부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기구를 신설하고 돌봄 SOS나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같은 인력을 증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는 디지털 이전과 디지털 이후가 있을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대면 행정을 감안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시기가
1년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는 지난 23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중구의회 정례회에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구의회는 정례회에서 정부의 어르신 공로수당의 페널티에 따라 삭감된 기초연금을 복구하기 위한 31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과 5,3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중랑구 특산물 배 아십니까? 옛날 먹골역 인근에 배밭이 많아서 먹골배라고 사람들에게 불렸는데 먹골배의 상표권은 남양주시가 갖고 있어서 이를 정식으로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랑구가 지역 특산물인 배의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먹골 청실배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에서 2대째 과수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창 씨. 매년 가을이 되면 5만 개 가까운 배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에서 생산되는 배는 별도의 이름이 없는 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정한 수라배나 농협의 황실배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밭이 많았다는 묵동, 옛 먹골이 중랑구에 있긴 하지만 먹골배의 상표권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갖고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불려지질 때 누구야 뭐 개똥이 새똥이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저희 동네에 지명이 있었는데 배나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어디서 옆에서 들어오는 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좀 아쉬웠다 그럴까요? 중랑구가 지역 특산 농산물인 배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먹골 청실배. 묵동의 옛 이름인 먹골과 조선시대 먹골배의 시조인 청실배를 합쳐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 상표 등록을 출원한 뒤 얼마 전 상표권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배농가가 거의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예로부터 우리 중랑구가 이제 먹골배의 어떻게 이제 본산지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표권 등록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해서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지역 농가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먹골 청실배라는 상표로 배 농가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출하 시에도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배나무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짐으로써 제가 누구한테 자신 있게 우리 배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름에 맞게 크게 농사를 질 수 있는. 한편 중랑구는 먹골 청실배 상표권 등록이 배농가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대표 특산물 배는 내년 가을부터 먹골 청실배라는 정식 이름이 붙여져 판매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야호 놀이터 1호를 개장한 데 이어 2호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25m 길이의 딥라인과 스페이스 네트 등 8,500여 제곱미터 면적을 알차게 꾸몄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10m 높이의 스페이스 네트입니다.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높이지만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발을 디디며 목표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옆 25m 길이의 짚라인도 멋진 놀잇감입니다. 늦가을 추위는 아랑곳 아는지 오래 힘찬 도움닫기와 함께 공중으로 달려나가기 바쁩니다. 빠르고 소리 듣는 게 재밌어요.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그냥 휙 하고 가는 것도 재밌어요 정말. 홍제동의 신기한 놀이터 2호가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1호 놀이터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용이었다면 2호는 고학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8,500여 제곱미터 용지에 스페이스 네트와 짚라인 외에도 10m 길이의 모험 슬라이드와 숲속 놀이마당, 암벽 놀이대 등을 갖췄습니다. 민간 협치위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이셔서 이 놀이터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또 재미있게 꾸며줄까 항상 의논하셔가지고 만든 이런 놀이터입니다. 그간 놀이터 용지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에 불과했던 만큼 이 같은 변화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땅 놀이터는 이쪽 밑에서 놀았어요. 그 위쪽은 쓰레기장이어서 놀 공간이 많지 않아서요.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협치 특화 사업인 신기한 놀이터 조성. 구는 내년에 3호 놀이터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한 것에 대해 서대문구가 환영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청량역과 목동역을 잇는 강북 횡단선과 세전역과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으로 서대문구의 경우 강북 횡단선은 홍제와 서대문구청 앞 등 4곳을, 서부선은 명지대와 연희동 등 4곳을 지납니다. 서대문구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교통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성북구청에서는 대학생들이 지역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들은 공모전 상금 70만 원과 개인 기부 3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8.5% 증가). 코로나 시대인데 지난해보다 음주 사고는 더 늘었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이 허술했던 점을 악용한 걸까요? 어찌됐든 오늘부터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같은 때 바깥에서 술 마실 일을 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